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왕초보 과정을 지나서 초보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뛰어다 치고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건너는 과정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열 걸음만 건너면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는 여유를 가지시고 느긋하게, 조급하면 이 공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다른 채널에서 뭘 애워라 뭐 해라 이거 애워서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를 하면은요, 내가 본인이 깨닫게 되는 공부가 이 명리학 공부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고, 저 선생님 무엇 때문에 저 얘기를 했는가, 요거를 퀘스천 마크를 붙이시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10배 앞설 수 있어요. 저랑 같이 한번 출발합시다. 출발! 자, 저는 명리학인데, 자, 이 강의가 명리학이에요. 명리학이라는 것은 목숨명이야, 목숨. 목숨명. 다스린다. 다스릴 리. 누가? 옛날은 봉건사회에서는 왕이, 임금왕이, 왕이 목숨을 좌지우지했어요. 저거 죽여라 하면 신하들이 죽이고, 저거 살려라 하면 살리고, 그거 다스릴 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스릴. 명, 목숨.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건 심장. 이거 다스린다. 연명이냐, 연명. 연명이라는 건 명을 이으느냐 마느냐, 이 관계예요. 이거 배울학. 요게 명리학이야. 그러니까 저는 역학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역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은 요 명리학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학을 쓰는 거예요. 왜? 뒤집으니까 자꾸. 인생을 뒤집어서 될 일입니까? 똑바로 가도 다 못 가는데. 저 말을 조금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저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왜 이 명리학에 바꿀 역자를 앞에다 갖다 넣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역학이라는 얘기를 쓰지를 않습니다. 자, 참고로 자, 우리 요즘 좋아하는 철자. 철학. 자, 여러분들, 나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 앞에 있는 게 재방변.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뜻. 그러니까 이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 손수가 손으로
미리 큰 비가 오니까 또랑에 물이 넘치지 않게끔 또랑에 장애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 요 손수예요. 손수. 옛날에는 포크레인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번에 큰 비가 오면은 어떻게 잘못될 거라는 걸 예측하면서 살았어. 그게 요 제방변이에요. 제방변. 요새에 울릉도에 비행장을 짓고 있어. 비행장. 울릉도 해안가에는 안 가봤는데 방송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경비가 들어가는 토목공사더라고. 근데 요 상황 자체가 요런 제방변이라는 거는 울릉도에 무슨 재해가 일어나거나 그래도 편안하게 행복의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비행장을 만드는 거예요. 시대에 맞춰서.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요 제방변이라는 거는 요 라인에 이렇게 직선이든 곡선이든 요 라인에 맞춰서 축대, 옛날 말로 축대,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토사가 무너지지 않고 해를 안 받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돌담을 싸서 축대를 싸는 상황에 요 라인을 의미해요. 요 라인이라는 거는 가장 이상적으로는 거는 요게 요새 말로 설계가 돼. 설계라는 거는 여기에는 돌이 1평방미터에 13개가 들어가겠다. 아니면 33개가 들어가겠다. 이런 계산, 설계 하는 상황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5m다. 높이가 3m다. 이런 상황에서 약 45평방미터인데 여기에 1평방미터당 20개가 들어간다면은 90개가 들어가. 90개 큰 돌덩이가 90개가 들어가고 그 뒤에 뒤채움 석재가 뭐 한 15톤 이렇게 들어간다 가상하는 이 설계하는 과정이 요 과정이라 그럴 수 있어요. 요 토대를 가지고 여러분 요 이 또랑의 양에 맞게끔 요게 질량이에요. 요 질량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지. 이렇게 크게 설계하면은 이게 사기꾼이고 지금 용화대 이상한 설계랑 똑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용량에 그 지역에 맞는 그 평면도 상에 내리는 빗물의 양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게 요거예요. 제방변 기준이 여기에 있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여러분 사람인자예요. 사람인의 요 어깨 사람과 사람 어깨에 옛날엔 저울을 사람과 사람의 어깨에다가 저울을 올려놓고 저울추를 달고 무게를 측정했어요. 자, 요게 저울추예요. 요게 저울추. 무게 측정. 요 글자를 내가 가장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이 어깨추에서 요 질량을 여기가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에 한 번 큰 폭우가 왔을 때는 어느 수위를 유지하더라 이거를 계산해 가지고 설계하는 세계가 이 철자예요. 철자. 이 철자. 깊다. 그죠? 무게가 있다. 중심이 있다. 예의가 있다. 예의. 삶의 기준의 표준이 되는 게 이 철자예요. 이거 엄청나게 고귀한 글이에요. 난 이 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 단어를 이용해서 요 역학이라는 걸 써. 역학. 요거는 사기꾼들이 역학이라는 건 학문이 아니에요. 사기꾼이 쓰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학 쓰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자기가 할 말 없고 변명할 때 역학을 써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저 순수한 학문 그대로를 한번 같이 공부했으면은 제가 바람 중에 바람이에요. 여러분 같이 오늘부터 지금까지는 왕초보 철학이 어떤 거라는 것만 대충 했고 오늘부터 깊게 좀 더 깊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은 천간세계의 목에 대한 세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도표로 제가 표현할게요. 자, 개는 수예요. 수고. 갑, 을은 목이요. 그 다음에 병, 정은 화요. 무,
기는 토요. 경 시는 금이요. 지금 이게 오행, 그러니까 임계는 수고, 가불은 목이고, 병정은 화고, 무기는 토고, 경시는 금이에요. 이게 세상, 우리 우주세계의 공간세계예요. 공간이라는 거는 추상, 사상세계다. 사상, 생각세계고, 사람의 모든 세계가 요 천간세계, 이걸 천간이라 그래. 이걸 천간. 요거를 우리 옛날 사람들은 요거를 묶어서 천간세계, 우리 사람이 생각세계를 묶어 만든 세계가 요거예요. 천간세계.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갑, 을, 목. 자, 생각하시면은 요거는 수는 물이고 피예요. 피. 물이고 피다. 그 다음에 요 갑을목, 목은 근육이고 신경이에요. 신경에도 이제 나중에 더 깊게 들어가겠지만은 중추신경, 말초신경 이런 식으로. 요 임계도 정맥, 동맥이 있고 이제 말초 신경, 이제 실핏줄이 있어. 개에서는 실핏줄에 나가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깊게 들어가야 조금씩. 지난번에 한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고, 이제부터 좀 깊게 들어갑니다. 이제 병정화 있다 그래. 병정화. 이거는 병화는 쉽게 얘기하면은 불이에요. 불. 이거 나무고, 가불목. 여기는 불이에요. 불. 불덩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세상에 보이는 거. 눈이지, 눈목. 이 세 개가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무기는 토예요. 토.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가 서있는 자리, 내가 내 중심에 있는 자리. 이건 토는 가운데를 의미해. 가운데. 내 중심에 있다. 이게 가운데고, 무기는 살덩이. 우리가 여기
근육과 뼈를 보호하고 있는 살이다. 이게 살점.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편해요. 막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목이 가운데 살덩이 가운데가 내가 앉아있는 자리라는 게 가운데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중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운데 살덩이. 자, 경신금이라 했다. 금은 뼈, 이게 제주도 말을 꽝이라 그래. 꽝. 아이고, 제주도 말도 아니네. 뼈. 금속. 그 다음에 요거는 바람풍. 우리 불어오는 바람. 동풍, 서풍, 남풍의 바람. 요거를 요새 말로 제가 요 이론을 정립했어요. 이건 뭐냐? 정보, 기압골. 이런 강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일찍이 요거를 정립했어요. 제가 논문을 쓸 줄 몰라서 논문을 못 썼습니다만은 제가 이 다음에 이거를 응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한테 뺏겨간 걸로 보면 맞을 거예요. 자, 경신금, 그 다음에 임계수. 자, 이거 전체적으로 명리학이라 그랬어요. 명리학. 이거는 철학이 아니고 명리학. 사람 목숨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거요. 자, 요거에 비교하면 요 피예요. 요건 피. 요 밑에 있는 병정화는 심장이야, 심장. 심장에서 우리 배 위에 복근이 있어요. 여기 복근. 이거는 자동적으로 심장을 뛰게 만드는 신경. 요 신경이 발동하여 요 피를 요거는 정맥, 동맥. 요거를 내뿜어서 돌고 돌면서 요 실핏줄까지 돌게끔 만들면서 요게 만들어지면은 피가 돌면은 여기는 가골목 신경이 살아나요. 신경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우리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신경이 움직일 수 있어. 오늘은 화장실 가야 되겠다. 오늘은 밭에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작동이 돼요. 요게 신경망이요. 요 가골목이 신경망이 작동이 되면은 우리 눈이에요. 눈과 예일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가려야 될 하체 부위나 가슴 부위를 가리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요 뜻은 해가 뜨면은 아침이 지나서 해가 뜨면은 자동적으로 예를 지키는 쪽으로 돼 있다. 이거 예를 지키면은 무기는 중도에 중도라는 거는 교량 역할을 하고 요 사람의
관절 부위 연결 같은 역할을 해. 연결 부위 같은 역할을 해. 요 과정을 겪고 이 과정을 겪으면은 연결 부위에서 마디, 우리 대나무에서 이렇게 마디가 있는데 요 마디가 성장하면서 경신금, 뼈가 자라면서 키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요게 경신금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경신금에서는 반드시 뭐를 만들어내냐? 심장에서 피를 내뿜는 것과 같이 경신금에서 혈액을 만들어내요. 혈액. 우리가 닭발을 뜯다 보면은 이렇게 닭발 속에 닭발 그 뼈 속에 그 헤모글로빈 색상이 있는 피 색상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서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경신금이 건강치 못하면은 혈액암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뼈를 건강하게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되 먹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할 줄 알아야 균형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신금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여기서 금생술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건강하고 좋은 피를 수 쪽으로 생산을 하게 돼요. 수가 만들어졌을 때 수는 종말이고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뭐냐? 수라는 거는 피가 죽어서 없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소장, 대장 이쪽 장기로 인해서 없어지지만은 시작은 뭐를 의미하느냐? 종자가 돼. 종자, 유전자가 DNA가 시작이라는 건 연애 과정, 섹스 과정에서 자기 종족 번식시키는 것을 다시 의미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시작과 끝이 겸해져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밤에 이렇게 위에는 자요, 오요, 묘요, 유인데 요 자시라는 거는 10시 30분부터 1시 밤 1시 29분까지예요. 요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세계가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 새로 출발을 하는 거는 시작이 되고 시작이라는 것은 출발하는 과정이 되고 번식 과정이 돼요. 그 다음에 끝나는 거는 도태되고 종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상황 그림을 오 그러니까 불은 우로 올라가고 기가 그 다음에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립니다. 우리가 코피가 나거나 어제 피가 날 때 손에서 피가 날 때도 심장보다 우로 들으면은 피가 멎을 수가 있어요. 이 원리가 이 그림도 목걸이는 인터넷 강사들이 태반이더라고. 나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제가 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칙대로 그려야지 거꾸로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혼돈난대요. 저하고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상황
화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화롯불이 옛날에는 화롯불을 켰는데 밑에 있는 불기는 항상 위로 올라가요. 수기는 위에서 항상 밑으로 내립니다. 요 묘는 나무를 의미해요. 상향 위로도 올라가지만은 옆방향으로도 반드시 가게 돼 있어. 요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요쪽에 유가 바람인데 옆으로 불어요. 옆으로 좌우 동서로 부른다. 이게 방향이. 여러분들 이거 염두에 두시고, 이 기본이 변하는 사람은 공부가 덜 돼 있거나 정립이 안 돼 있다고 저는 감히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요 인터넷 강의에 나오려면은 그래도 뭔가 가진 게 있어야, 가진 게라는 것은 뭐 경제적인 게 아니라 머리통에 조그만 들은 게 있어야 그래도 뭐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음 오늘 목에 대한 걸 얘기할게요. 목에 대한 거. 이제 전투전이는 뭐 길었지만은 목에 대한 이론이 너무 많더라고. 그 사람들 걸 너무 부정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요 목에는 자, 이거 밭전자예요. 밭과 밭 사이에 보면은 옛날 농경사회에 큰 돌이 있거나, 그러니까 바위가 있거나 큰 나무가 있거나 그래요. 그 사이에 이렇게 솟아난 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경계에 있는 나무니까 이쪽 밭에서도 터치를 못하고 이쪽 밭에서도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싸움이 나게 돼서 옛날부터. 그래서 이러한 경계선에 있는 상징적 긴 나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 나무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 모든 지역 사람들, 이 나무가 기준이래. 기준. 어느 지점에 동서남북 모를 때도 이 나무 보니까 여기 어디구나, 이런 기준. 표준이래. 표준. 자, 이거 실례로 요즘 강원도에 보면 많지 않지만은 저 신림에 서왕당 나무, 이런 게 이런 나무예요. 긴점이 되는 나무. 그 다음에 요 갑이라는 거는 음과 양에서 양이다 보니까 양은 표출되어 있는 거야. 표출. 밖으로 표현되는 세계다 이거야. 감추는 세계가 아니고 떳떳하다. 그래서 이 나무에 요 중추적인 상태, 상황은 뭐로 되느냐? 주로 제목인데 궁궐, 양반가,
기둥으로 써. 기둥. 기둥이면은 막 커야 돼요. 단단해야 되고 커야 된다. 기둥이 일반적으로 1,000년이 간다. 1,000년. 1,000년 가는 게 요 간목의 요 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철학의 기준점이 간목이에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중간에 있는 사람 보고 누구 기준하면 예 기준합니다. 이때의 중심점이 간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염두해야 돼. 요 간목을 어느 학자는 여기에 지평선이라 해놓고 요즘에 뾰족 올라오는 걸 말도 안 되는 그게 이론입니까 그게? 이거는 새로 나오는 건 묘목이라고 써요. 묘목. 간목은 정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이론에 제가 휘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학의 기준점이. 여러분들의 이 갑의 기준점이 궁궐 기둥의 기준점으로 두면은 아주 대성할 확률이 있지만은 초가 삼간에 팔뚝만한 기둥을 기준점으로 두면은 이건 잘못된 기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가 삼간에 기둥으로 주는 팔뚝만한 거는 석간의 급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간목에 대한 기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간목에 대한 거를 갑은 잘난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못난 사람도 아니에요. 중간에 표본이 되는 중간에 기준점이 되는 상황의 나무요. 이 나무를 아까 비유하니까 집 짓는 데는 갑은 기둥적인 거지만은 다른 세계에 세상 살아가는데 기준은 나무는 요 어질고 착함을 뜻합니다. 남을 해치질 않아요. 이 나무가. 여러분들 이걸 염두에 두어야 돼. 남을 해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해가는 게 요 나무예요. 이거를 다른 쪽으로 비우면은 우리 중추신경, 말초신경이에요. 신경. 이걸 통틀어 신경망이라 그래요. 이게 나무는 근본적으로 이쪽에 서쪽에 금이에요. 금에서 부는 바람에 대항하기 위해서
요게 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요게 가지는 내가 위험할 때는 버려요. 바람에 꺾여 나가라고 버려요. 버리기 전까지는 바람 따라 춤을 춥니다. 춤을 춘다. 살아남기 위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좀 많으신 어르신들 콜라텍 가서 춤추는 거 말리지 마세요. 나쁜 짓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콜라 한 잔 먹고 춤추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요와 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 원리가 그러니까 이 상황에 요 가을이 오면은 요 신금이 판을 쳐요. 신금이라는 거는 날카로운 바람, 낙엽을 떨어뜨리는 바람, 그리고 필요 없는 가지를 바람에 꺾어서 내년에 새싹이 올라올 때 그늘지지 않게끔 정리해주는 과정도 해요. 요게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은 수술하는 메스, 칼, 이게 의사의 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게 매섭고 신라면 같은 그런 우리 초장에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젊은 사람 안 먹어본 사람은 저 신라면 한 그릇 먹으면 땀을 뻘뻘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런 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 신도 금에 속한다. 그 다음에 요 목이 대항 능력을 얘기하기 위해서 요 금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라는 거는 벼락을 품은 태풍, 허리케인,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파워를 가진 경금이에요. 요 경금이 왔을 때 요 목이 처신을 자기만 살려고 욕심 부리다가는 그 경금은 벼락을 품고 있어요. 전기를 품고 있어서 요 나무가 벼락을 맞으면은 나무가 부러져요. 경금이 오면 부러지는데 그거를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든 나무를 끝까지 이렇게 요걸 지키면은 곳곳이 지키다 보면 벼락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에 있는 훌륭한 나무는 요 벼락 치기 전에 이거를 휘어서 이렇게 날려요. 가지를 버릴 거를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높이가 낮아지면서 벼락을 안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위에 있는 이 나무가 벼락을 맞게 됐다 이게. 이러한 병법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을목세계, 간목은 대충 했고, 을목세계는
자, 을목. 자, 이거 새을의 새. 이렇게 칡렁쿨이 이렇게 뻗어다녀요.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있고, 덩쿨, 덩쿨 식물이 이렇게 뻗어다녀요. 그게 대부분이 단년생이야. 단년생은 올해 싹이 나서 올해 안에 사그러드는 식물을 단년생이라 그래요. 근데 갑목은 단연생이에요. 여러 해 한번 싹을 틔워서 크기 시작하면 여러 해를 커서 100년, 200년, 어떤 데는 1000년도 가지만 대부분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한 5, 60년 되면 잘라다가 기둥으로 다 사용 목재로 쓰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런 칡렁쿨, 나팔꽃, 이게 우리 여기서 나는 강원도에서 많이는 산타래 덩쿨 같은 게 이렇게 자라요. 요거를 요 부위하고 요 사이를 자르면은 요거를 이렇게 정립이 시키면은 새을이래. 새을. 요 자체는 여기서 요 자체의 신경 자체는 중추신경도 없을 뿐더러 신경 자체가 다 말초신경으로 만들어서 말초신경이니까 달팽이 말미자 같은 그런 신경체계 하나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요거는 우리 사람한테는 뭐를 의미하느냐? 손가락, 발가락. 우리 사람한테 약간의 돌출되어 있는 신경계를 말초신경이라고 그래. 요 신경세계가 요 을목이에요. 근데 요 갑목의 신경은 중추신경은 여러분 요 꼬리뼈예요. 꼬리뼈. 여기 뒤통수에서 허리 따라서 요 꼬리뼈까지를 중추신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손, 발가락, 여기 성기, 여기 유방, 요 세 개를 말초신경이라 그래요. 예민한 신경이 말초신경. 중추신경은 크게 움직일 때 일어나지 못한다든가 잘못돼서 쓰러진다든가 이때 중추신경. 이렇게 간략하게 신경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요거를 바닷가에 말미잘 있어. 말미잘. 바닷가에 여러분 낚시 다니는데 지렁이 이런 게 을목 말초신경계다 이거죠. 사람은 특이한 동물이라 특이한 천진이라 그래.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인간만의 영물이라 그래. 그래서 사람만이 중추신경, 말초신경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살아요. 이제 더 깊게 나가겠지만은 요게 조금만 더 되면은 시간상
목은 이게 중앙이에요. 이게 자, 오, 묘, 유. 이게 여기서 씨가 탄생을 했는데 씨가 자라는 방향이 이건 나이테입니다. 나이테. 남. 이거 동이요. 남. 동남 방향으로 나이테가 이렇게 커지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밑에 있는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요거와 같이 자라는 나무 가지도 이렇게 동남방으로 많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제주도 해안가 가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어요. 요게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어. 이런 물리들도 모르면서 나무는 어떻고 저렇고 떠드는 거 보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배우진 못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은 이 다음에 좀 깊이 들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